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의하는 저는 마스터학원의 원장 안수현이고요. 강사 엔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엔손이는 그냥 인터넷에서 쓰는 그냥 이름이고 닉네임이고 의미는 없습니다. 엔손이하고 누구죠? 캔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어요. 그 엔손이가 아니고 그냥 제 이름을 이니셜 하다 보니까 엔소니가 됐습니다. 언제는 엔소니가 영국에서 왔나 이러더라고요. 외국인 같이 생기진 않았죠. 경매 강의를 되게 오래 했고요. 한 20년 이상 했고 이 학원을 운영한 지가 한 15년 넘은 것 같습니다. 요 자리에서 이 건물에서 이 되게 오래 한 강사고 또 학원이에요. 우리 학원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꽤 유명한 학원이에요. 모르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꽤 유명합니다. 진짜요. 예. 예. 경매를 좀 오래 하신 분은 그냥 엔손 이름은 알 거예요. 아, 이름 들어봤다 뭐 이럴 거예요.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오늘 얘기하는 거는 우리 학원에서는 이 얘기를 조금씩은 했지만 이 부분만 강의하는 건 오늘 처음입니다. 경매 초보죠. 오신 분들. 큰일 났어요. 경매 초보인데 신탁 공매를 어려운 이거를 얘기하려니까 내가 준비를 잘못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학원에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연애원이라고. 연애원이면 10년 넘은, 이분도 10년 넘었어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려고 준비한 건데 초보들이 오셨네? 어려워서 어떡하나? 신탁 공매는, 공매라는 거는 있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금 안 내면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게 공매인데, 이 신탁 공매는 그런 세금 압류해서 하는 공매와는 전혀 달라요. 경매는 낙찰받으면 약간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문제가 없어요. 경매는. 공매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근데 신탁 공매는 문제가 무지 많습니다. 아셨죠? 무지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경매는 낙찰받으면 보통 대항력 없는 세입자는 배당금을 받든, 그러니까 자기 보증금을,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든 못 받든 나가야 돼요. 등기부상에 있는 여러 가지, 보통 등기부상에 뭔가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돈 줄 게 많으니까 경매하잖아요. 은행에서 근저당, 누군가가 카드회사 감유, 뭐 그다음에 임차보증금 달라고 임차권, 뭐 이런 모든 권리가 보통은 다 지워져요. 다 지워지는데 공매도 마찬가지고. 근데 신탁 공매는 안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지워진다는 거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겁을 먹어야 됩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신탁 공매를 아예 안 봤습니다. 왜? 그거 아니어도 할 거 많은데. 이 신탁 공매가 친절하지 않아요. 저도 좀 친절한 편이 아닌데, 친절하지 않은 게 내용이 많이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부담하고 어떤 위험이 있고 이걸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결국은 위험한 거죠. 위험하다. 경매나 공매에서 위험하다는 거는 낙찰받으면 안 돼, 이런 의미도 되지만 또 하나 있죠. 위험하면 안 덤빈다. 그죠? 여러분 같은 분들이 안 덤빈다. 경매장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아무것도 모르고 팍팍 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등이죠. 내용도 잘 모르면서 금액을 많이 쓰는 그분이 제일 무서운 사람인데, 신탁 공매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조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경쟁이 세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기회가 많은데, 그러니까 좀 고수들이, 경험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하는 공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 많나요? 돈 많은 분은 돈 벌기가 사실 좀 쉽습니다.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그죠? 얼마 벌지는 모르겠어요. 더블이 될지 몇 배가 될지는 사실 모르는데 160몇 억짜리를 182억 쓰는, 경매 처음 하는 물건을, 떨어진 게 아니고요. 2등이 181억이에요. 이런 물건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사실 우리 학원의 대부분은
1억이 안 되는 투자금이 몇 천밖에 안 되는 그런 분들하고 제가 상담할 때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 죽으라고 해야 돼. 간절하게 해야 돼. 그래야 네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큰 것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투자금이 많지 않으시다면 이거 하셔야 돼요. 오늘 들어보시고 물론 되게 어렵습니다.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이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걸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1페이지 보면 뭐 신탁이 뭔지에 대해서 대충 설명해 놨고 신탁 회사가 많다고 거기 다 넣어 놨고요. 2페이지는 좀 특이한 점이 뭔가를 얘기할 거고 그 아래쪽에는 우리 학원에서 최근에 낙찰 받은 물건 이거보다 조금 더 있습니다만 아주 많지는 않아요. 우리 학원도 신탁 물건은 많이 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개짜리 이렇게 신탁 물건 나온 건 안 했어요. 보면 몇 개, 여러 개 나온 거. 한 개짜리는 보기도 귀찮고요. 그것 때문에 지방까지 가는 것도 오히려 비용이 시간이 낭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 개 나온 거 위주로 했어요. 오늘 얘기하는 것도 아마 여러 개 나오는 거 위주로 얘기할 건데 낙찰받은 얘기, 사실 낙찰받은 거 얘기가 오늘은 어쩌면 더 많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3페이지 있는 거는 그냥 제가 이따 설명할게요. 네,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3페이지 아래쪽과 4페이지에는 현재 진행 중인 물건이라고 제가 뽑았는데 체크해 보니까 이미 낙찰된 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고 이래요. 신탁 공매가 그게 문제예요. 공매를 되게 자주 합니다. 경매는 한 달만 한 번씩 해요. 어떤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그게 낙찰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해요. 또 낙찰 안 되면 또 한 달 후에 해요.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공매는 14일 후에 해요. 한 번 100%로 나왔다가 낙찰되지 않으면 다음에 14일 후에 90%, 80% 이렇게 내려가는데 신탁 공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2번 할 때도 있고요. 매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왔네 이러다가 잠시 방심하면 이미 끝났거나 낙찰됐거나. 그래서 저는 지금 4페이지에 이미 낙찰된 거를 정확하게 판단 못하고 이미 낙찰된 거를 올린 것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설명하는 거는 2페이지에 있는 낙찰 사례가 아닐까. 이건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런 물건을 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를 끝까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 세금을 안 내서 하는 공매는 사건 번호가 이런 식입니다. 그냥 사건 번호만 보세요. 아까 여기 중간에 여기 4자리였잖아요. 여기는 지금 6자리로 나오죠. 그죠? 이게 세금 안 내서 하는 공매. 그러니까 진정한 공매는 요거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매하고 비슷합니다. 약간 절차가 다른 그런 정도이고 번호가 다 그렇죠. 5자리가 나오죠. 5자리 또는 6자리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공매라고 보시고 요런 게 0900 이렇게 나오는 게 이런 신탁사. 그러니까 이걸 가장 쉽게 구분하는 거는 번호로 구분하지 마시고 집행기관이 어디냐, 한국자산관리공사냐, 뭐 세무서냐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신탁사가 있으면 신탁공매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신탁공매인데 신탁공매는 신탁사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1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많은 신탁사 있죠. KB부터 저 한국투자신탁까지 이 신탁사 이름이 집행기관으로 돼 있으면 신탁공매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거는 경매도 아니고 세금 압류해서 하는 공매도 아니고 신탁공매예요.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우 위험하다. 아셨죠?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특별한 수익을 낼 수도 있다. 경쟁률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설프게 조금 배워서 덤비시면 안 됩니다. 오늘 2시간 듣고 나 신탁 공매할 거야? 안 됩니다. 제가 말립니다. 자, 그럼 신탁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사실은 이거 일일이 제가 설명할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대목만 읽어볼게요.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긴다. 이 맡은 데가 신탁사예요. 남에게. 그러니까 개인 소유인 때가 많은데 어떤 목적으로 맡기는데 그게 보통은 돈 빌린 때거나 건설사가 건설 도중에 분양을 다 했는데 부도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탁을 하거나 이런 안전을 위해서 신탁을 많이 합니다. 이 신탁을 하는데 그중에서 재산 신탁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 재산 신탁은 재산을 부동산이죠. 받아 관리하는 제도로 신탁이 끝나면 다시 돌려주는데 보통 이 돈을 빌린 걸 못 갚으면 신탁회사가 그 돈을 대신 받아주는 신탁 공매를 진행한다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명의가 신탁사로 돼 있지만 실제 돈을 갚아야 되는 거는 딴 사람이에요. 일단 신탁사 명의로 해놓고 돈을 못 받게 되면 은행에서 돈 받게 해달라고 공매를 요구하는 거죠. 그게 신탁 공매인데 그래서 일반 매매와 같다 그럽니다. 일반 매매. 일반 매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일반 매매한다 그러면 내 아파트가 있어요. 아니 아파트 말고 좀 복잡한 걸 할게요. 내가 주택을 갖고 있어요. 주택을 할게요. 여기 주택이면 보통 세입자도 같이 있을 수 있죠.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세 세대가 있는데 보증금을 1억 5천 받았어. 그 다음에 은행에 돈 빌린 게 있는데 여기도 2억 빌렸어. 이거를 매매하려면 이걸 떠안고 하는 거죠. 물론 갚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은행 돈을 갚고 세입자는 떠안고 이럴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다 내가 떠안고 사는 사람이 떠안는 걸로 하고 물론 은행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만 세입자는 동의하든 안 하든 뭐 일단 일반적으로 그냥 떠안고 하는 거죠. 이게 일반 매매잖아요. 경매는 이렇지 않습니다. 경매하면 이게 대항력이 없다면 다 지워지고 건저당은 항상 지워져요. 그러니까 경매하고 일반 매매가 다르잖아요. 일반 매매는 떠안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신탁 공매가 일반 매매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거 다 떠안는다는 거죠. 여러분 대항력을 잘 모릅니다만 대항력이 있든 없든 떠안고 은행에 돈 빌린 거 떠안고 혹시 세금 압류된 게 있다면 떠안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이다. 그죠?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신탁의 위험은 사실 지금 강조한 걸로 충분해요. 이따가 사례를 보면 몇 가지 더 위험한 거를 얘기해 드릴게요. 네. 나머지 좀 읽어보시고 우리나라의 신탁사는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 신탁사 많은 회사에 각각 자기들 물건이 있어요. 자기들 명의로 돼 있고 그리고 그 우선 수익자 보통 은행이겠죠. 은행에서 돈 받게 해달라, 신탁 공매를 해달라 이렇게 의뢰하면 이걸 신청을 아까 말한 그 온비드라는 회사에 팔아달라고 이제 의뢰를 하는데 그게 어디에 나타나나 하면 아까 말씀드린 여기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데 여기 나타나는 것 중에 신탁사 전용관에 들어가면 그 물건이 모두 있다는 거예요. 무지 많겠죠. 지금 이걸 제가 다 했거든요. 실제 하려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12월 말까지 이렇게 하면 이 100개씩 보면 무지 많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신탁 공매를 진행하는 게 많다는 의미가 되겠죠. 뭐 세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거예요. 여기 한 칸에 100개잖아요. 지금 제가 100개씩 했거든요. 여기까지 하면 1000개가 넘고 무지 많겠죠. 그러니까 물건 자체는 많습니다. 이 많은 물건 중에 돈이 되는 게 있고 돈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골라야 되겠죠. 위험한 것도 있고 위험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2000개가 넘잖아요. 그죠? 또 뒤에 아마 더 있을 것 같아요. 다 눌러볼까요? 그러니까 투자할 거는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중에 쓸만한 게 과연 몇 개 될까는 2700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물건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한 개일 수도 있고요. 요 안에 수십 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2700개가 훨씬 넘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좀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페이지를 볼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여러분 일반 매매할 때 대화로 하겠죠. 중개업
중개업자가 개입해서 예를 들어서 중개업자가 설명하거나 이건 어떤 조건으로 내가 판다 뭐 이렇게 서로 조건을 제시할 거 아니에요. 신탁공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 조건이 명시된 요구입니다. 여기 보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돼. 건저당 설정 은행에 돈 빌린 건저당이 있는데 낙찰자가 인수해야 돼. 압류가 있는데 낙찰자가 인수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내겁니다. 그 조건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입찰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데 자기들이 다 부담하겠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입찰 공고문이란 어떤 조건으로 이걸 처분하겠다라고 돼 있는 이걸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따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따가 설명하면서 또 말씀드릴 텐데 보통 어떤 물건이 경매나 공매를 한다 그러면 보통 10%를 내요. 이것도 신탁 공매도 마찬가지로 10%를 냅니다. 맡기는 거죠. 예, 송금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얘기가 여태까지 설명한 것이에요. 아마 처음 듣는 단어일 거예요. 인수주의라는 게 등기부에 건저당이 있고 감류나 압류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 인수한다. 인수주의가 원칙이라는 거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 말이 경매는 요 반대로 얘기합니다. 소멸주의라 그럽니다. 경매나 일반적인 공매로 낙찰받으면 소멸주의라 그래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나가야 되고, 그죠? 건저당이나 감류나 압류는 항상 지워진다 이렇게 돼 있어. 그게 소멸주의예요. 근데 신탁공매는 그 반대, 인수주의다. 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낙찰 받으면 거기 누가 살고 있다면 공실인 경우는 뭐 관계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누가 살고 있겠죠.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같으면 그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든 실제 소유자든 세입자든 소송으로 내보내야 돼요.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도 많고 또 소송으로 내보내야 돼요. 타자가 잘못된 겁니다. 소송입니다. 소송으로 내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경매나 일반적인 공매는 그런 게 없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신탁공매는 일정한 금액까지 누군가 낙찰을 받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서 최저가에 내가 사겠다라는 그냥 일반 매매처럼 계약하는 게 가능해요. 경쟁자가 없어도. 보통은 이 경매나 공매처럼 그 경쟁하는 거죠. 신탁공매도 경쟁하는 건데 일정 금액까지 이게 경쟁자가 없이 금액이 하락되면 그 다음에는 일반 매매처럼 내가 가서 그냥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페이지 사례 중에 1번 물건이나 특히 1번 물건하고 4번 물건은 가서 산 거예요. 가서. 예. 예, 그런 것도 있다는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예, 수의계약. 그 다음에 요 나머지 이런 거는 제가 일단 실제 물건을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보통 경매는 감정을 해서 이게 10억짜리 아파트야 이러면 10억의 경매를 시작하죠. 근데 신탁공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10억이라고 감정해놓고 12억에 그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이게 12억짜리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신탁사를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보면 10억짜리를 12억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 아래쪽에도 있습니다. 면적이 60평방이라 그래서 살려고 봤더니 실제는 60이 아니고 50이거나 45일 때도 있어요.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여러분 60평방미터를 몇 평형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아파트 24평형이죠. 그죠? 24평이면 사실은 여기서 3.3을 곱하면 60 얼마야? 66, 7, 한 80이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면적이고 이게 분양면적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는 항상 이걸로 해요. 실면적으로 해요. 85가 33평형이죠. 근데 이걸 33평형을 이 평방미터로 바꾸면 이게 11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분양면적이죠. 실면적은 요거잖아요. 요걸로 경매를 한단 말이에요. 경매나 공매나. 근데 신탁공매는 간혹이에요.
전부 다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유의해서 하면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속을 수 있죠. 속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물건 이거 왜 이렇게 저렴하지? 라고 한창 보다가 나중에 보니까 면적이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을 수 있다는 거.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입차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입차를 하루에 2번 하기도 하고요.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막 일주일에 3-4번 하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되게 빨리 진행하죠. 예. 그런 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실제 제가 이따 해볼 거고요. 물건 하나씩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